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법원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소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사건번호 2016-74118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중개보수를 줘야 하는가? 즉, 실제로 중개사가 계약을 성사시켰는가? 아니면 단순히 물건만 보여줬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됐는지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원고는 어라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인시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피고는 B라는 사람입니다. 이 B씨는 2015년 7월 17일 주식회사 G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부동산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이 공장용지 3332와 그 지상 건물 그리고 F 공장용지 52였습니다. 금액은 무려 51억 원대, 거래 정확히는 51억 원이었죠. B씨는 그 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합니다. 즉, 거래 자체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 중개 수수료 요구. 공인중개사 어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매물은 내 사무실에 등록돼 있었고 내가 피고에게 소개해준 덕분에 계약이 성사됐다. 따라서 법정 중개 보수율에 따라 약 5,04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매매가액 51억 원, 유율 0.9% 4,590만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여 총 약 5,049만원. 즉,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보수금, 지연 손해금까지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과연 중개사가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했는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중개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무실에 매물이 등록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개사가 계약 성사 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여했는가를 살펴보죠. 4. 법원의 판단 근거.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를 보죠. 피고의 지인이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이 나와 있는 걸 알게 됨. 피고와 지인이 부동산을 방문. 그 자리에서 원고 사무실의 중개보조원 K가 면적, 가격 등 현황을 설명해줌. 이 정도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기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 이후 계약 과정은 중개사가 아니라 피고 본인이 직접 진행했다. 즉, 피고는 중개보조원에게 단순 설명을 들은 뒤 당시 기업은행 지점장 I를 통해 직접 매도인을 만나 매매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협상했고 결국 계약까지 스스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5. 법원의 결론. 따라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고가 계약 체결에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매물 정보를 알려주거나 면적 가격을 설명한 정도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6.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 원고는 억울했겠죠.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즉, 1심에서도 패소, 항소심에서도 패소,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7. 이 판례가 주는 교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실질적인 중개행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매물만 보여주고 계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중개사와 계약 성사 간의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 즉, 계약이 체결된 데 있어 중개사의 노력과 기여가 핵심입니다. 중개업 종사자라면 기록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고 협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물건을 소개해준 것만으로도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계약 협상과 체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만 인정해야 한다. 법원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는 부동산 업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9.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이유. 이 판례는 단순히 중개사와 매수인 사이의 다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과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누가 소개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수수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계약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게만 줘야 할까요? 법원은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거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0.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보여줬지만 계약 협상에는 개입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실질적 중개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청구는 기각됐고 원고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인중개사분들께는 경각심을, 거래 당사자들에게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의 판례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중개업을 하신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판례를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 정확한 판사 판결이 궁금하신 분은 들어보세요.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 나7만 4118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해소. 원고 항소인허, 피고 피항소인 비.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5 단 14만 2426 판결. 변론 종결 2017 6 22 판결 선고 2017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49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중, 갑 제2호 중에 1 내지 3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용인시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 17 주식회사 지야 지이라고 한다가 사이에 피고가 지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이 공장용지 3330m 및 그 지상 건물과 F 공장용지 50m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한 후 2015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해줌으로써 피고가 직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51억 원과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율 0.9%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5,049만원 51억 원 9만 1001.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증인 H1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지인인 H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와 H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가액 등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각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는 위와 같이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당시 기업은행 제2지점장으로 근무하던 I를 통하여 직접 매도인인 지의 대표이사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 그 지급 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끝에 지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K를 통하여 지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매매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제3호 중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체결에 따른 중개보수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가?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